오늘은 피의자 조사 때 변호인이 동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게 많이 되죠.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전화가 오면 일반 분들은 상당히 위축이 되거든요. 혹시 나에게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내가 무고하게 처벌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제 의뢰인분들 중에는 막 20kg 빠지신 분들 계세요. 경찰 수사 받는 동안. 그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든든한 내 편이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많이 되고, 그렇게 안정된 마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온 경우가 사실 많죠. 그리고 변호인하고 같이 가면 수사관이 확실히 압박이 덜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찰 수사관님들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이 범죄자가 되면 좋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실적도 올릴 수 있고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도 되게 압박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고 유도 신문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혼자 나가시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부인하고 아닌 이유를 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의 대답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대로 적히게 되고 추후에 여러분에게 아주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실 변호인 의견서인데, 변호인 의견서는 말 그대로 당사자인 여러분이 아니라 제3자인 변호인의 시각에서 이 경찰 수사에 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될 이유를 논리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어서 경찰한테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경찰들이 불송치 결정, 이게 무혐의죠, 이거나 아니면은 검찰 송치 결정, 이런 결정들을 하실 때는 가장 참고를 많이 하시는 게 변호인 의견서예요. 그래서 피의자 조사 받을 때 수사관님들이 항상 그러거든요. 변호사님 의견서 언제까지 제출하실 거예요? 이러고 이제 의견서를 잘 정리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러분의 혐의를 검토하고, 그리고 조사까지 동석해서 수사관이 질문하시는 그 분위기도 파악하고, 좀 사건을 여러분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요거는 무혐의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의견서를 열심히 썼을 때 무혐의 확률이 상당히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제가 뭐 꼭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사에 응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유가 되신다면 동성만이라도 꼭 변호사랑 하시는 게 좋고, 아주 단순한 범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폭행이나 뭐 아주 가벼운 절도나, 그 다음에 뭐 금액이 되게 작은 액수의 그 재물 손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합의만 해도 처벌이 매우 가벼워지거나, 폭행의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중한 범죄들, 특히 스토킹이나 성범죄들 같은 경우는 혼자 대응하고 논리를 펼쳤다가는, 특히 여러분이 뭐 경찰 조사 후에 아무리 내가 진술서를 열심히 쓴다고 한들 결국은 경찰은 여러분을 피해자의 고소장 등을 통해서 이미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유리한 걸 주장해 봤자 잘 봐주질 않으세요. 그래서 제3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선임을 하시고, 여유가 안 되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